아들을 잃은 지 2년. 윤말수는 매일 같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왜 정우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런데 지리산 깊은 산속 법주사에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엄마, 내가 견디지 못한 건 병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윤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아들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났어요. 마치 정우가 출근하기 전 아침밥을 차려주던 습관이 뼈에 박힌 것처럼 말이에요. 정우야, 밥 먹어라.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하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2인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전 9시 정시에 며느리 선영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언제나처럼 보온용기에 든 미역국과 반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영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갈치조림 해왔어요. 정우 씨가 좋아하던 거예요. 선영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좋아하던 거라니. 정우가 언제 갈치를 좋아했다고 그러노?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했는데 선영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어머님 드세요. 선영이 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갈치조림은 짜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정우라면 분명히 한 숟가락도 못 먹었을 거예요. 맛있네요. 말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영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말순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글쎄, 그럭저럭 자지 뭐. 혹시 정우 씨 꿈이라도 꾸세요? 선영의 질문에 말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꿈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정우는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꿈에 나타나서 말순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꿈을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우가 꿈에서 하는 말들을 선영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정말로는 정우가 꿈에서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도 어머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 말에는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정우가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말수는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래도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선영이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올게요. 선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서 뭔가 하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말수는 그것을 힐끗 봤지만 자세히 보기 전에 선영이 재빨리 가방을 닫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선영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갈치조림이 든 그릇을 바라보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왜 가져온 걸까요? 저녁 무렵 말수는 정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방이었어요. 정우의 옷들이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힘들었니? 말수는 정우의 책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그때 서랍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편지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에게라는 글자만 간신히 보였어요. 이게 뭐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찢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정우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고 선영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둔했나? 말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선영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정우의 방에서 종이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조각들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찢어져서 불가능했어요. 다만 미안해, 힘들어라는 단어들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선영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여행용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나? 말순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지리산 법주사에 기도하러 가요. 법주사? 갑자기 왜? 말수는 놀랐습니다. 선영이 절에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정우 씨가 마지막에 거기 가고 싶어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말수는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정우가 법주사에 가고 싶어 했다고? 네, 마지막 며칠 동안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지리산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말수는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절에 가기를 싫어했거든요. 향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법주사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어머님 같이 가요. 정우 씨를 위해서라도. 선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말순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떠나면 어떨까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요. 선영의 말에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를 위한 일이라면. 알겠어요. 같이 가죠. 선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왜 안도인지 말수는 알 수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선영이 운전해서 온 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은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말순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라디오 소리를 크게 하거나 다른 얘기로 돌렸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마지막에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이상했다기보다는 많이 우울해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네, 승진해서 밀렸다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선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승진에 그렇게 연연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법주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절은 깊은 산속에 있어서 주변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말수는 정우가 정말 이런 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기 요사체가 있네요. 거기서 하룻밤 자면 될 것 같아요. 선영이 절의 안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이곳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아는 것 같았어요. 마치 미리 알아본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아, 너 여기 와본 적 있나? 아니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선영은 재빨리 대답했지만 말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봤다면 이렇게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요사체에서 방을 잡고 나서 두 사람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불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정우야, 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했니? 말수는 속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후 선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밤중에 말수는 선영이 몰래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선영을 따라갔어요. 선영은 대웅전 옆에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 한 분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선영이 돌아왔어요. 말수는 재빨리 자리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들어와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달빛에 비친 그것은 봉투 같았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영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기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우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공양 드시고 가요. 그래, 그러자. 말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정우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양간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말수는 어젯밤에 선영이 만난 스님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선영아, 어젯밤에 누구 만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분명히 봤습니다. 선영이 스님과 만나서 뭔가 주고받는 것을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꿈인가 보다. 말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일의 진상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법주사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말수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선영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법주사에서 왔습니다. 윤말순 보살님 계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스님이 서 있었어요. 선영이 어젯밤에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법주사의 성도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정우 거사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스님이 정우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말순은 스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방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우 거사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 절에 오셨습니다. 정우가요? 언제요?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죽기 전에 법주사에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191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정우 거사는 저에게 이 편지를 맡기며 부탁했습니다. 성도 스님이 하얀 봉투를 말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단 시간이 되면 전해달라고. 시간이 되면이라니요? 정우 거사는 자신이 죽은 후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며느리분이 절에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순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선영이 법주사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우 거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마치 무슨 큰 일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봉투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며느리분이 사흘 전에 오셨을 때 저에게 이 편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선영이가요? 네, 정우 거사가 편지를 맡겼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 왜 정우의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정우 거사가 부탁했거든요. 며느리분에게는 절대 주지 말고 어머니에게만 전해달라고. 스님의 말에 말수는 손이 떨렸어요. 정우가 왜 선영에게는 편지를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 편지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건가요? 저도 모릅니다. 정우 거사가 직접 봉투에 넣고 밀봉했거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정우의 손글씨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도 스님이 일어섰어요. 말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정우가 그날 무슨 말을 더 했나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우 거사가 그러더군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이요? 네, 어떤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우 거사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스님이 나간 후 말수는 편지를 들고 정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정우의 책상 앞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말순의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내가 견디지 못한 건 병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정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점점 분명해졌거든요. 선영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옥 같았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엄마 집에 갈 때도 선영이가 따라와서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했어요.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막았고 제 핸드폰도 검사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말수는 편지를 읽다가 숨이 막혔어요.
정우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엄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이혼하겠다고 하면 선영이가 엄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우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선영 때문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편지는 선영이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선영이는 분명히 제가 편지를 남겼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주사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편지를 찾으려고. 말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선영이 법주사에 가자고 한 이유가 기도가 아니라 편지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정우 올림. 말수는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어요.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구해주지 못했을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재빨리 편지를 서랍에 숨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어주면서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 얼굴에서 이제는 가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말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법주사에서 누가 다녀갔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선영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말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혹시나 해서요. 선영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모든 표정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간 후 말수는 다시 정우의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편지의 두 번째 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선영이는 저에게 하루에 20번도 넘게 전화를 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문자를 보내야 했고 몇 분 늦게 답장하면 바로 집에 와서 확인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자 동료와 말하는 것도 감시했어요. 선영이가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누구와 얘기하는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고 직장 동료들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말수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정우가 점점 말이 줄어들었는지, 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는지 말이에요. 선영이는 제가 엄마 집에 올 때도 같이 왔어요. 혼자 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정우가 올 때마다 선영이 함께 왔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영이가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바로 끼어들었어요. 말수는 기억났어요. 정우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선영이 정우 씨는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말했던 것을요. 편지의 세 번째 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선영이는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얼굴은 안 때렸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대신 몸을 때렸어요. 멍이 들면 오래된 운동복을 입고 다녔어요. 반팔은 절대 입을 수 없었거든요. 말수는 아들이 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잠들 때였어요. 선영이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제 잘못을 나열했어요. 오늘 누구와 말했는지, 왜 늦게 들어왔는지, 왜 밥을 많이 안 먹었는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말수는 정우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얼마나 야위어 갔는지 기억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늘 피곤해 보였거든요. 엄마,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선영이의 눈빛이었어요. 저를 볼 때의 그 눈빛, 마치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선영이 그런 위협을 했다니.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이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을 강행하면 엄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말수는 정우가 왜 이혼하지 못했는지 이해했어요. 자신 때문이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선영이는 엄마의 집 열쇠도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가끔 집안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선영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매일이 지옥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들이 그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엄마, 제가 죽으면 선영이는 분명히 슬픈 척 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할 거예요. 이제 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선영이에게는 제 죽음도 소유의 완성일 뿐이에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의 장례식 때 선영의 모습을 떠올려 봤거든요. 슬픈 척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엄마, 저는 이 편지를 증거로 남깁니다. 선영이가 저에게 한 일들을 증명하는 증거요. 제발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세요. 경찰이든 누구든. 선영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우야, 엄마가 못났다.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편지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문이 열리면서 선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들어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선영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언제 복사했나? 정우 씨가 살아있을 때요. 정우 씨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말수는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우가 그런 허락을 했을 리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오늘 누가 다녀갔나요? 현관에 낯선 신발 자국이 있던데.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말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아침에 현관 청소했거든요. 선영은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별일 없어요. 정우 씨 꿈이라도 꾸시나요? 선영의 질문에 말수는 움찔했어요. 왜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가끔 꿔요. 어떤 꿈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안 해요? 선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말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정우의 꿈 내용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별다른 말은 안 해요. 말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로는 정우가 꿈에서 엄마 진실을 알아줘라고 말했거든요. 선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이 정우의 편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말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정우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침 7시 말수는 법주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도 스님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성도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말순 보살님이시군요. 편지는 잘 받으셨나요? 스님, 이 편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요? 정우가 아내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써 있어요. 심한 괴롭힘을요. 성도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우 거사가 그날 너무나 절망적인 표정이었거든요. 스님,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관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후 2시 성도 스님과 함께 강진수 형사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강진수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진수 형사입니다. 강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우 씨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편지를 강진수에게 건넸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강진수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자살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살 교사요? 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강진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어머님, 이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나요? 정우 방에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진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정우 씨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갑자기 말이 줄어들었고 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신체적 폭력의 흔적을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선영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방문객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수 형사입니다. 강진수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님이요? 무슨 일로? 정우 씨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요? 왜요?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강진수가 정우의 편지를 들어보였어요. 선영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우 씨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선영은 편지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강진수가 재빨리 피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우가 그런 편지를 쓸 리 없어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편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어떻게 아시나요?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강진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선영 씨, 정우 씨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우를 사랑했어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강진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윤말순 씨 집에 무단 침입한 것도 확인됐고요. 무단 침입이 아니에요. 정우가 허락했어요. 정우 씨가 직접 쓴 편지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선영은 점점 몰리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 갑자기 말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저를 미워했잖아요. 정우랑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그건 저는 정우를 정말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선영의 말에 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욕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정우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선영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진수가 수갑을 꺼냈어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정우를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말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실이라니. 정우는 이미 죽었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강진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선영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정우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요. 선영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말순은 성도 스님과 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강진수가 말했어요. 법정에서 정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우 씨의 억울함이 풀릴 거예요. 성도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 거사가 남긴 편지가 결국 진실을 밝혀냈네요. 말순은 정우의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아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정우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다. 선영이 연행된 지 3일이 지났어요. 말순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안도감이 교차했거든요. 성도 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나이든 스님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절의 주지 스님이신 혜성 스님입니다. 혜성 스님은 70대의 자비로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말순 보살님, 정우 거사의 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혜성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잠도 못 자겠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보살님, 앉으세요. 차를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해 봅시다. 혜성 스님은 말순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마시며 혜성 스님이 말했어요. 성도가 정우 거사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스님, 정우가 그날 절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말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성도 스님이 입을 열었어요. 정우 거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우 거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혀요.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성도 스님의 말에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제가 한 실수들을 나열하면서 혼을 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저를 사랑해서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말수는 분노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혜성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보살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이 많아요. 정우는 어떻게 그런 걸 견뎠을까요?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성도 스님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정우 거사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어머니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면 아내가 울면서 저를 원망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수는 이제 이해했어요. 선영이 어떻게 정우를 조종했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걸. 그런데도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말순이 물었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떠날 수 없었어요. 성도 스님의 말에 말수는 자신 때문에 정우가 고통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혜성 스님이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보살님, 자책하지 마세요. 정우 거사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가해자들은 매우 교묘해요. 특히 밖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을 테니까요. 성도 스님이 덧붙였어요. 정우 거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스님, 제가 죽어도 아내는 슬픈 척만 할 거예요. 진짜로는 안도할 거예요. 이제 저를 완전히 소유했으니까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선영은 장례식에서 슬픈 척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저처럼 고통받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남긴 거군요. 맞습니다. 이 편지가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말수는 정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강진수 형사였습니다. 어머님,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선영 씨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정우 씨를 감시했던 흔적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어떤 흔적들이요? 정우 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기록, 정우 씨 회사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흔적 등이요. 말수는 놀랐어요. 선영이 그 정도까지 했다니. 그리고 정우 씨의 옷장에서 숨겨진 녹음기도 발견됐어요. 녹음기요? 네, 이선영 씨가 정우 씨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잠꼬대까지 녹음해 놓았더군요. 말수는 끔찍했어요. 정우가 잠들 때조차 감시받고 있었다니. 어머님, 이선영 씨는 자살교사, 스토킹,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살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받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성 스님이 말했어요. 이제 정우 거사의 원한이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매일 괴로워요. 말순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보살님, 정우 거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진실을 밝혀준 걸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우 거사의 편지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성도 스님이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 거사는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혜성 스님의 말에 말수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스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보살님, 이제부터는 정우 거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말수는 정우의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한 달 후 이선영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성도 스님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정우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을 법정에 출석시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곧 수갑을 찬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새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선영은 19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남편 이정우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20회 이상의 감시 전화, 외출 및 인간관계 통제, 신체 폭행, 언어 폭력, 수면 방해 등을 통해 피해자를 극도의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말수는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무단 침입하여 감시 행위를 계속했으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살교사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끝나자 판사가 선영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선영이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해자 이정우가 직접 작성한 편지입니다.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감시 기록, 불법 녹음 파일들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불과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하루에 20번 이상의 전화, 화장실 출입까지 보고받는 것이 일상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증언하겠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정우의 직장 동료가 나왔어요. 이정우 씨는 처음에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점점 말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만남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누구와 뭘 했는지 다 보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증인의 증언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증인은 정우의 대학 친구였어요. 정우는 결혼 전까지 저와 자주 만났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1918년 1월쯤이었어요. 정우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커피숍에 와서는 계속 시계만 보더라고요. 왜 그랬나요? 1시간 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늦으면 큰일 난다고. 그때 정우의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선영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검사가 정우의 편지 일부를 낭독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 제 잘못을 나열하며 혼을 냅니다.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엄마.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날 소유하려 했던 거야. 그때 선영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그건 정우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지만 선영은 계속 소리쳤어요. 정우는 저를 배신했어요. 다른 여자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감시하고 폭행한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정우가 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선영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강진수 형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하루 24시간 감시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피해자의 위치 추적 기록, 몰래 촬영한 사진들,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잠꼬대까지 녹음해 놓았습니다.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그런 감시 속에서 살았다니. 성도 스님도 증인으로 나와서 정우의 마지막 모습을 증언했어요. 정우 거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라고.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의 최후 변론이 더 설득력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더욱 잔인합니다. 피해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살 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정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제 아들처럼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순의 말에 방청석은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선영에게 자살교사, 상해,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선영이 말순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도 똑같았어. 나한테 미움밖에 없었잖아. 정우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했어. 하지만 법정 경비가 선영을 제지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말순은 성도 스님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정우 씨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강진수 형사가 말했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드디어 정우를 위한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은 정우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우야, 이제 됐다.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어. 말순은 편지를 고이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우의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화로를 준비했어요. 말수는 정우의 편지를 화로에 넣고 성냥을 켰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는 이제 태워버린다. 내가 겪은 고통도 함께 태워서 보내주마. 편지가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말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늦게나마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 연기가 다 사라지자 말수는 쟤를 작은 봉지에 담았어요. 지리산에 가서 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이튿날 말수는 혼자서 지리산 법주사를 찾았어요. 성도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정우 편지제를 뿌리러 왔어요. 정우가 마지막에 이곳을 찾았으니 여기서 보내주고 싶어서요. 성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절 뒤편의 조용한 계곡으로 향했어요. 봄이 와서 삼법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말수는 계곡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봉지에서 재를 꺼내 물에 뿌렸습니다. 정우야,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물에 섞여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도 스님이 옆에서 조용히 연불을 외워주었어요. 정우의 명복을 비는 연불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계곡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성도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정우 거사는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 거예요. 행복이라.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어머님, 정우 거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요? 무슨 뜻이세요?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성도 스님의 말에 말수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법주사에서 돌아온 후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진수 형사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한테요? 네, 어머님의 용기를 보고 자신들도 신고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놀랐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말수는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딸도 남편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아들도 아내가 때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또 다른 어머니도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정우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됐는지,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말순의 말에 다른 어머니들이 용기를 얻는 것 같았어요. 상담센터에서 돌아온 말순은 정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들을 보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말순은 아들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정우가 감기에 걸려서 자신이 밤새 돌봐준 일,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일. 정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던 때만 기억하마. 고통스러웠던 건 이제 잊어버리자. 옷들을 박스에 정리하면서 말수는 한 벌만 남겨두었어요. 정우가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이것만은 엄마가 간직하고 있을게. 정리를 마친 후 말수는 정우의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썼어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어라. 엄마도 열심히 살아볼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심은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말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봄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수는 성도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일이네요. 정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우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스님은 기뻤어요. 말순이 드디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말순은 정기적으로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피해자 가족이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천만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말순은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정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마당에서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엄마가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 편지를 남겼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구나. 바람이 불어와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어요. 말수는 그 꽃잎들이 정우가 보내는 인사 같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할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절을 했어요. 오랫동안 자책만 했던 자신을 용서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윤말순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정우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말수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전령이 됐어요. 지리산에서 흘러간 정우의 재처럼 진실도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어요. 봄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딛고 피어난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